7월 초 어느 토요일 아침 삼천포에 있는 작은 부엌창으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효정씨는 부엌을 닦으며 미역국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평소처럼 채소를 가져온 줄 알고 그녀는 미소를 띤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효정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로 큰오빠 박효영 씨였습니다. 그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인물로 가족단체 채팅방에서만 소통하곤 했습니다. 선글라스도 마스크도 없이 낡은 천가방 하나만 들고 박효영 씨는 예고 없이 여동생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란 효정 씨는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잊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더듬거리자 효영 씨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꿈에서 내가 오는 걸 봤어?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이 실은 감동적인 사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방송된 산림남 후일담 영상에서 이 이야기가 공개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효영 씨는 박서진 씨와 효정 씨, 세 남매 중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연예계에 발을 들이지 않고 여수에 있는 한 건설 회사에서 기술자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외에는 가족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으며 효정 씨의 기억 속 오빠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항상 닫혀있는 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주말 아침 예고도 없이 문 앞에 나타난 것은 효정 씨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박서진 씨조차 가족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믿을 수 없다고 했으며 어머니는 효정이가 무슨 잘못했니? 오빠가 직접 찾아오다니 라고 전화까지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사연은 모두를 말잇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날 밤 박효영 씨는 꿈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향해 돌아앉아 소리 없이 우는 효정 씨를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어깨는 떨리고 마른 손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손수건까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꿈에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심장이 꽉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성격인 그는 원래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송에서 여동생의 눈빛에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여동생의 건강을 물었고 어머니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자주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여수에서 삼천포까지 2시간 운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꿈에서 내가 울었다면 현실에서는 억지로 웃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이 급히 차린 아침상 계란찜과 김치뿐인 앞에 앉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니?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효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도 이 질문을 안 해줬어요. 방송, 광고, 칭찬 속에서 그녀는 항상 밝아야 하고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젠 슬퍼할 자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박효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슬퍼할 권리가 있어? 너는 국민행복대표가 아니야. 그러고는 천가방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세 남매가 함께 쓴 가족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는 17살 때 자신이 쓴 문장을 펼쳤습니다. 나중에 여동생이 슬퍼하면 내가 찾아가서 지켜줄 거야. 효정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문장을 썼는지도 기억나지 않았고 말없는 큰오빠가 그 기억을 20년 넘게 간직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빠는 말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강해지지 않아도 돼.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그날 대화는 3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엄마 몰래 계곡 놀러간 날들, 천둥을 무서워하는 효정을 등에 업고 뛰던 이야기까지. 효정 씨는 어린 시절, 두 오빠는 공부하고 엄마는 일하러 나가면서 홀로 집에 남아 느꼈던 외로움을 털어놨습니다. 효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그땐 말이 없었어요? 오빠는 대답했습니다. 본반은 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형이란 건 본보기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더라고. 그날 촬영팀도 없고 방송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집 앞 CCTV만이 그날 오후 늦게 그가 집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효정 씨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간다. 그런데 내가 또 꿈에서 울면 다시 올 거야. 이 말은 이후 효정 씨가 KBS의 짧은 토크쇼에서 소개하며 스튜디오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진행자는 울음을 삼키며 잠시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효영 씨는 다시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고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평범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여동생의 눈물 섞인 꿈 하나만으로 2시간을 달려온 오빠로 국민 오빠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힘들 땐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정 씨에게 그날 아침은 단순한 주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조명이 자신을 비추고 있어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꿈에서조차 울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습니다.